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2020년 자치단체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허석 순천시장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순천 K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국가 정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28만 순천 시민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올해 2020년은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도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 순천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지난해 순천시의 경우 국지간 행사들이 많았고 또 여러 성과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좀 자평하십니까? 네, 정말 지난 2019년은 우리 순천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 순천으로서 대내외의 그 위상을 높였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라든지 도시재생 한마당 등 이 국지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예. 또 제1회 순천 평화포럼, 그리고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 단체장 네트워크 회의를 우리 순천에서 최초로 여는 등 우리 순천은 세계적인 생태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또한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감동적인 장면이 지난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예. 첫 번째는 4월 달에 재경 향후 1,600여 명이 기차 20량에 이렇게 나눠 타고 고향을 방문했거든요. 예.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맞이하는 우리 순천 시민은 마치 그 친정을 찾아온 딸을 맞이하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정말 흐뭇했고요. 두 번째는 11월에 김장 나눔 대축제였습니다. 예. 3천여 명의 순천 시민이 국가 정원에 모여서 42여 톤의 김치를 담아가지고 7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예.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올해도 또 하기로 했거든요. 세 번째는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11월 21일에 송강면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홀로 돌보는 오빠, 이 어누이가 사는 집이 전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12월 25일 불과 34일 만에 민간 합동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순천 시민의 위대한 힘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경전선 전철호 사업을 예타 통과했는데 우리 순천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제 21세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또 보여줬고요. 예. 또 전남도청 제2청사가 신대에 유치됐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정말 숨가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 강소도시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준 한 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부터 쭉 이어져 온 사안인데 스카이큐브가 지금 진행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은 시설 유지 쪽에 좀 무게를 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긴 했는데 지난 20일에 시한 연장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상사중재원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어요, 지난해. 예. 실사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일일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느낌이 그 중재위원들의 인식이 정말 우리 순천에 탐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일단 탐복하면서 이 스카이큐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건 명품이다. 순천만 습지와 국가 정원이 명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잇는 연계 수단도 또한 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제가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 뻔합니다. 전치를 전제로 한다면 기존의 에코트랜스에서 계속 운영을 하든지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든지 둘 중 하나죠. 예.
그 방법론은 이제 사실은 아직은 이제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에코트랜스도 당장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에코트랜스는 독립법인이긴 하지만 포스코에서 출자한 회사라서 포스코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 시는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이지만 시의회나 시민단체 혹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고 연기된 그 이제 과정에 그 사이에 어떤 조율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현명한 슬기로운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이제 그 다툼 과정에서 시는 철거 쪽에 약간 좀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좀 예측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철거 비용을 요구한 것이죠. 철거 비용을 요구한 것과 철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설치했다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포스코에서는 유럽 판매를 목표로 이쪽에 모델하우스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이죠. 정말 돈 벌려고 했다면 이게 순천만 습지까지 무리해서라도 연장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했어야죠.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했을까요? 중간까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까지 유럽 판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당시 포스코의 신성장 사업의 일환이었거든요. 근데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한 대도 못 팔았고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는 이제 철거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막대합니다. 200억 가까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걸 그냥 받더라도 부가세라든지 등등의 비용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시민 혈세로 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치해라 이거죠. 철거에 상당하는 비용을 예치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 받아가지고 바로 철거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할까 어떤 분들은 또 시내까지 연장하는 활용 방안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광장 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되겠죠. 철거 비용을 청구하니까 철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큐브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방향을 잡겠다 이런 지금 현재 말씀이시면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지금 2023년에 순천만에서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신데 어떤 준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10년째 됩니다. 2013년에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10년 되는 2023년에 두 번째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부터 시민 주도로 가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13년에는 국가정원에서 열렸죠.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의 정원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박람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23년의 박람회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국가정원에서 했던 한평 정원 페스티벌도 이제 올해부터는 시내 곳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옥상에도 정원이 만들어지고 벽에도 나무가 자라고 이런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시민 주도로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지 하든 말든 하니까 3월 초에 제가 마이애미에 가서 승인을 받아올 것입니다. 받아오자마자 이제 추진위원회를 시민 중심으로 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또 추진되는 부분들 행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죠. AIPH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3월에 가서 받고 기재부 이제 국비를 또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7월 정도에 이제 예산 관련돼서 승인 받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무난하게 좀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시민들이 그 한 3년 정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어떤 국제정원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과 이제 조금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는 생태가 밥 먹여주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를 주장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보존만 해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생태도시 순천하면은 뭐 이게 보존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순천만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갈대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우선이지 철새가 우선이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존을 해놓은 결과 꼭 땅값이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순천만 일대 비싼 땅은 평당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다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존만 해가지고 내가 배를 고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순천의 전통적인 그 강점이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 교육의 에듀케이션의 이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생태, 이콜로지의 이를 이코노미,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겠다. 이게 바로 3E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3E 프로젝트 말은 좋은데 어떻게 경제 활력으로 이어갈 것인가 해서 이 경제와 관련된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점은 지금 2020년부터 가시화될 것입니다. 뭐 제가 가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 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컨대 마그네슘 연구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을 잘 모르니까 초경량 소재인 마그네슘의 원천 기술이 우리 순천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자들이 순천으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는 세계 최초로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에서 스카이큐브처럼 돈 안 된 것상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기부 산자부 가서 마그네슘 연구센터 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새로운 자본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 했더니 그걸 인수를 했거든요. 지난해. 이제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이름이 바뀌면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자들이 순천에 모이고 또 이제는 관련 중소기업이 순천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죠. 제가 마그네슘 연구센터라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낙타도 오고 사람도 오고 풀씨가 날아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마그네슘 연구센터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렴풋이나마 좀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경제가 앞서 말씀하신 교육이랄지 생태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은데요. 이 분모에가 교육 이가 있고요. 분자 위에가 생태 이콜로지 이코르 이 이코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와 이 교육을 연결한 것은 생태 교육으로서 우리 순천이 지금 아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제와 교육을 연결한 건 뭐겠습니까? 창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마그네슘에 관한 이 오아시스로 정말 별의별 씨앗이 다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죠. 마그네슘은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해요. 잘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합금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우리 인체 그 의학 그 기구로서 뼈가 부러지면 쇠를 박지 않습니까? 쇠를 박는 게 낫겠습니까? 초경량 소재인 마그네슘을 박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마그네슘은 잘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걸 합금 기술을 해서 잘 안 부러지게 만들면은 무조건 마그네슘 소재를 쓰게 돼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재라든지 이 모빌리티 모든 데 이 마그네슘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접합이 안 됩니다. 잘. 쇠는 용접하면 잘 붙잖아요. 마그네슘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 기술과 아까 합금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까 원천 기술이 순천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허들이. 그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순천시가 각종 행사랄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네. 올해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천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차이를 가지고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죠. 이미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가장 공통점이 많은 문화를 통해서 예. 교류하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것이죠. 남북관계처럼.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기초지자체 최초로 우리 순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일본의 기타 교수, 중국의 양쯔우와 1년 내내 교류를 하는데요. 예컨대 발효와 관련된 게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발효로 만들어낸 음식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결과물에만 약간 차이가 그렇죠. 있을 뿐이지 발효로, 과정은 예. 공통점이 많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바둑도 그렇고요. 또 한자 문화권이니까 서예도 그렇고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순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 한국, 중국, 일본의 아이들 33명씩이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요. 괜찮아 지구야 운동인데 지구 환경 운동입니다. 예. 한국의 툰베리도 우리 순천에서 뽑았거든요. 여기에 각 지자체장이 한 명씩 모이면 100명이 되죠. 100인의 선언을 하는 것을 한중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도 하게 되겠고요. 예. 제가 늘상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생태도시로서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태의 근간에 이 생태 몸통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서 도시에 좀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아시다시피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동천, 서남사, 송광사 어디를 거닐어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올해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즈음에서 한중일 평화 포럼으로 연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중일의 공통점이 많은데 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긴장이랄지 갈등 이런 부분이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된 순천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시는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다고 하면 이상한데요. 우리가 한중일은 그 420년 전에 예. 정유재란이 바로 순천에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예. 이 정유재란 때 숨져간 이름 모를 병사들 한중일 이 부분도 공교롭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중일 지금 평화공원을 순천에 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동아시아 문화도시와도 맞고요. 평화포럼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는 올해 평화포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후손을 찾기 위해서 제가 3월에 일본을 갑니다. 사토야마 전 총리가 나서기로 했고요. 예. 질린 도독의 후손, 등자령 장군의 후손을 찾기 위해 또 제가 4월에 중국에 또 갑니다. 이렇게 정유재란의 그 장군들의 후손들도 찾아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한중일 3개국 간의 그렇죠. 국제적인 전쟁이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그네슘 상용화센터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네. 지난해 국비가 지원 확정된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향을 세우고 계시겠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예. 가장 먼저 창업을 해라. 창업하다가 안 되면 유망한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려라. 예. 그래도 안 되면 대기업을 놓고 해라. 하다 안 되면 공무원 해라. 창업,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이 순서 말씀하신. 이 방송 듣는 공무원들 혹시 속상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되면은 이제 다른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빼어난 생각이 있어도 이걸 실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유망한 중소기업은
내 아이디어만 잘 능력만 발휘하면 회사가 크는 것과 내가 성장하는 것이 비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백지에다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창업입니다. 예.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 생각을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뒤집으면 모든 게 창업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5조에 팔린 배달의 민족을 보십시오. 예. 이것은 배달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단순한 발상입니다. 이게 5조 원에 팔렸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가장 비싼 공유 재산은 집입니다. 집을 공유하는 게 에어비앤비죠. 예. 자동차를 공유하는, 이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고 있죠. 공유 경제라든지 또는 발상을 뒤집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업의 시작입니다.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청년, 여성 누구나 어르신들도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순천에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한 오아시스를 또 제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척박한 창업 생태계에 씨앗이 날아오면, 아이디어가 오면은 바로 망하죠. 그런데 이런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된 순천에서 예. 아이디어를 내면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업 오아시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한 질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부분 좀 네. 안타깝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인구 빼가기 논란 이 부분이 네. 좀 쟁점인데 네. 시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인구 빼가기 하면은 인근에서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인구 빌려주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또 필요하니까 또 저는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갚는 과정에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전남 최대 도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잠시 좀 빌려줬거든요.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전남 최대 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인구 가지고 서로 일부에서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기 때문에 순천은 아이도 많이 태어나고 또 이사도 많이 오고 해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준비한 질문들을 좀 건너뛰어서 네. 좀 넘어가서 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직접 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지역에서 시민과의 대화하는데 예. 낮술을 드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저지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길래 제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한잔 마신 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린아이도 누구나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순천이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과의 대화할 때 휴대폰은 진동으로 매너모드로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토론하다가 중간에서 막 느리야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예.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사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을 어려워합니다. 1년에 한 번 어려운 시장을 만나는데 맨정신으로 이야기 안 되면 술 한잔 드시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니까 조금 이게 좀 정착이 되어서 정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와 토론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고 네. 예산 집행 순위 같은 거 정하는 게 이제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에 7개인가 8개, 9개, 8개인가요? 네. 예,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올해 좀 더 확대가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전체로 확산을 시킬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들을 예.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걸음마론에 이야기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바로 손을 딱 잡아주죠. 엎어질까 싶어서. 예. 아이들도 불안해하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엎어지고 코가 깨지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홀로서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은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고 관에서도 몸이 더우니까 손을 잡아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해야만 걸음마를 뗄 수 있고 홀로서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다 보니까 가끔은 몸이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메카 우리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항상 시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컨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우리 예. 순천 시민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석 순천시장이었습니다.